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6.25 한국전쟁 중 북한의 포로로 끌려간 한국군의 가족들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한국군 포로 가족들은 또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를 찾아 한국군 포로 문제를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한국전쟁에서 북한에 붙잡혀간 한국군 포로 손동식 씨의 딸이자 6.25 국군포로 가족회의 대표인 손명아 씨가 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대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손명아 씨는 20대에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나섰다가 북한에 끌려간 한국군 포로들은 평생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서 북한 내 한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그 노예 같은 삶을 침묵으로 지켜야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왜? 북한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눈을 감고 잠을 자고 나면 국군 포로들을 다 잡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갔기 때문에 국군 포로들을 잡아 가두고 총살하고 이렇게 정말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취약한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은 국군 포로들을 순 노예로 잡아 가둬가지고 일을 시켰던 것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난 손 씨는 아버지가 51살 때인 1984년 폐암으로 사망한 뒤 2005년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손 씨는 한국군 포로에 대한 북한 당국의 가혹한 행위는 연좌제로 가족들에게도 적용해 차별과 처벌이 이어졌다면서 가장 낮은 성분으로 분류된 자녀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최악의 조건에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 국군 포로면 제가 국군 포로고 제가 결혼을 잘못해서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도 우리 자식도 국군 포로 되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북한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며 시아버지가 한국군 포로인 마영애 씨는 현재 생존한 북한 내 한국군 포로들이 대부분 고령이기 때문에 스스로 탈북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국제사회의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89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연세입니다. 우리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이런 국군 포로병의 아들들이 눈에서 더 이상의 눈물이 나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는 한국전쟁 당시 8만 2천 명의 한국군 포로가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만에서 7만 명이 포로로 억류돼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손명아 씨와 마영애 씨는 워싱턴 일정을 마친 뒤 뉴욕의 유엔 본부를 찾아 한국군 포로 문제를 적극 알리고 유엔 내 북한 대표부를 찾아 한국군 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명아 씨를 비롯한 한국군 포로 가족들은 지난해 10월 북한 내 한국군 포로의 생사 확인과 송환 등을 북한 정부에 요청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제출했으며 북한이 포로와 전시 납북자의 생사 여부를 밝히고 한국으로 이들을 무사히 돌려보낼 것을 촉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BOA 뉴스 김양교입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전현직 통일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진 임명을 지연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은 8일 오전 한국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통일부 장관은 자신 몫의 재단 이사 2명을 임명해 국회 추천을 촉구할 의무가 있으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사 추천을 여러 차례 촉구받았지만 추진하지 않고 있다면서 양측 모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3월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에 명시돼 있으며 통일부 장관 추천 2명과 여야 동수 인사 10명으로 구성되는데 한국국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이사 후보 5명에 대한 추천을 마친 상태입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경과를 묻는 BOA 질문에 정부는 국회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들을 추천하는 즉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할 것이라면서 국회에서 여야가 뜻을 모으면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이달로 예고한 노동당 3차 전원회의에서 지난 1월 새로 만들어진 제1비서를 누구로 정할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제1비서의 역할은 2인자 역할보다는 김정은 총비서의 정책 추진과 결과에 대한 책임과 또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VOA가 입수한 지난 1월 개정된 북한 노동당 규약에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와 비서들을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신설된 제1비서의 직책은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김정은 총비서의 위임을 받아 회의 주재 등 실무를 맡아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들이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제1비서직은 김정은 총비서가 2012년 자신의 아버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로 추대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했던 직책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1인 수령 체제인 만큼 제1비서가 2인자로서의 막강한 실권을 가질 가능성은 없으며 김정은 총비서에게 몰려있는 업무를 제1비서가 분담하고 책임도 분산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인 지배 체제에서 2인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1인자한테 도전이 가능한 그런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할 때 과연 지금 신설하는 제1비서가 2인자 자리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이른바 삼중고를 겪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도 좀 분산하는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책임을 분산하는 이유로는 결점 없는 지도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수순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실무에 대한 부담을 대리인인 1비서에게 넘기면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 나서게 되면은 더 굳은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실무의 부담을 총비서의 대리인한테 위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실무자, 그러니까 제1비서가 여러 가지적으로 굳은 일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지도록 하는 거. 그 대신에 김정은은 건강을 관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징적인 무오류의 수령으로 남고.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이 제1비서에 오를 가능성은 작다고 예상했습니다. 제1비서 자리는 향후 장기간의 권력 승계 과정을 고려한 위기관리 차원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을 때 북한 정권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 보면 북한 체제가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넘어갈 때는 20여 년 이상의 장기간의 권력 승계 작업이 있었고, 김정일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 넘어갈 때도 3년 이상의 권력 승계 작업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 북한 매체 등에서 제1비서 직함이 등장하지 않아 실제 임명 여부나 임명이 됐다면 누가 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임명이 됐다면 김 총비서의 최측근이자 핵심 실세인 조영원 당 조직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례적으로 넉 달 만에 다시 예고한 이달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가 결정돼 발표될지 주목했습니다. 김 총비서가 한동안 전면에 나섰지 않았던 만큼 3차 전원회의에서 제1비서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특히 비밀 핵시설로 추정되는 강선 지역에서 증기를 계속 포착했다며 플루토늄 재처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분기별 회의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9월 이사회 보고 이후에도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activities, of course, remain a cause for serious concern. The continuation of this is a clear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s, of course, deeply regrettable.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이후 실험용 경수로에서 내부 공사활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포착되는 등 북한이 일부 핵시설을 여전히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핵 관련 활동 징후가 계속되는 곳으로 평양 인근의 강선을 지목했습니다. 지난 3월 보고 이후에도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증기가 계속 포착됐고 그 기간은 플루토늄 재처리에 필요한 시간과 일치한다면서
다만 실제 플루토늄 재처리인지는 결론 내지 않았습니다. The duration of this operation for many months, therefore, is consistent with the time required for a reprocessing campaign at the radiochemical lab. It is not, however, possible to confirm that reprocessing is taking place, of course. 강선은 IAEA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주목하는 것으로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3월에도 이곳에서 핵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강선은 또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때도 언론 등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추가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언론이 그중 하나로 지목한 것이 강선이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의 농축 우라늄 생산과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의무 준수와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IAEA 협력, IAEA 사찰단의 부재 기간 중 발생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감시를 위해 북한에 머물던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추방된 뒤 북핵 프로그램 감시를 위해 고해상 상업위성 이미지 수집과 분석을 확대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와 또 전례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반핵 단체인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은 7일 발표한 2020 세계 핵무기 비용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총 6억 6,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천억 원을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포함해 중국과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등 대부분의 핵 보유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핵무기 비용을 지출했다며 지출 총액이 총 726억 달러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은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핵무기 비용으로 6억 2천만 달러를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 국민 총소득 중 35%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이 가운데 6%를 핵개발 프로그램에 사용해 핵개발에 1분당 1,180달러를 쓴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이 전 세계 19번째로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에이캡스는 최근 전 세계 인도주의 필요성과 위기, 자연재해 등을 평가한 심각도 지수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위기 심각성이 5점 만점에 3.8점을 기록해 높은 등급을 받았으며 전 세계에서 19번째로 인도주의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지정학적 요인과 인도주의 영향을 받는 주민 상황과 또 지원이 필요한 인구, 인도주의 환경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 주민 약 2,600만 명 중에 올해 인도주의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약 1,050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식량 부족과 영유아 영양 결핍이 만연해 있으며 북한 주민 약 870만 명이 의료시설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고 약 840만 명은 안전한 식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인도주의 위기 해결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